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 윤정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일단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네. 있습니다. 마침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가져오실 것 같은데요. 예, 그래서 좀 낙폭이 큰 그런 종목 중에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그 슈피겐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. 아, 오랜만입니다. 예. 네,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. 예, 그 모바일 액세서리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9년에 이제 설립돼서 스마트폰 케이스, 뭐 차량용 거치대, 충전기, 뭐 보호 필름, 뭐 이런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사실 그 2분기 그 실적이 나왔는데 그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많이 그 실망감들이 그런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뭐 갤럭시 노트나 아이폰 7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다시금 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이 외에도 그 재무적으로도 뭐 연간 한 30%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그래도 기록을 하고 있고 약 한 1,300억 정도의 그런 순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우량한 재무구조도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.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 그 제품 다각화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. 슈피겐코리아는 뭐 애플 신제품 발표될 때마다 항상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스마트폰 케이스라든지 액세서리 제조하는 업체인데요. 사업별 분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. 예, 그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북미 지역의 매출이 가장 큽니다.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이 62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아시아가 한 18%, 유럽이 16% 정도 수준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거래처별로 또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과거를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애플향이 거의 한 50%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삼성향이 30% 정도입니다. 그래서 그 제품군별로는 케이스가 좀 압도적인데 약 한 80% 정도이고요. 나머지는 이제 뭐 보호 필름이나 기타 기기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은 동사의 이 실적 자체는 당연히 그 전방 산업의 어떤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되는 구조인데요. 사실 그 액세서리 산업 자체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그 군수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다양하게 좀 진입이 되어 있는데요. 뭐 이에 따라서 그 동사도 어쩔 수 없는 그 전방 산업, 그런 산업에 영향을 받았는데, 그래서 이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4%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게 이제 32% 정도까지 떨어졌고요. 올해는 이제 사실 한 27% 정도 수준이 예상되면서 그 30%를 하회한다라는 것들이 좀 투자자들한테 많이 좀 실망감을 좀 줬던 것 같고요. 네. 다만 근데 이게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, 상반기에는 좀 아이폰 판매가 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관련 제품은 그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뭐 이외에도 뭐 충전기나 케이블 같은 그 차량용을 중심으로 신규 어플리케이션 비중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제품에만 좀 너무 이렇게 비중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다각화가 되면서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초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영업이익률이 27%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맞습니다. 이것도 실망스럽다라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우량한 회사라고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쉬운 부분이 주가가 이제 실적에 좀 민감하게 아까 반응했다라고 하시니까 예.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온 건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. 예, 사실 그 2분기 실적 실망감이 가장 컸는데요. 이제 이 이유가 이제 갤럭시 S7이 이제 조기 출시가 되면서 그 신제품 효과가 1분기에 좀 반영이 됐고요. 그리고 2분기에는 좀 삼성향 그 매출액이 조금 감소폭이 좀 있었습니다. 또 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뭐 유통 채널 확대,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케팅비 확대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4%까지 좀 떨어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적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반면에 이제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아마존 외에 뭐 신규 이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채널 확대를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프로모션 활동이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
이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자체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합니다. 저희가 뭐 옷을 살 때나 뭐 그런 것들이나 비슷하지만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. 글로벌 1위 업체가 이제 벨케인인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브랜드를 굉장히 좀 마니아를 형성하는 예. 브랜드이기도 하죠. 그런 거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이제 추정상 이제 조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끊임없이 이제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 향상을 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산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마케팅비가 들어가고 그런 유통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슈피겐코리아의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은 판관비가 증가하는 등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워낙 슈피겐코리아의 경우에는 뭐 시장의 기대도 항상 실적에 대해서 좀 높았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예, 최근에 그래도 갤럭시 노트 7이 굉장히 좀 흥행몰이를 좀 하고 있고 예. 그리고 아이폰 7도 뭐 방금 다음 기사가 주죠. 나왔는데 7일 날 또 모델을 공개한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신제품 모델들이 그 매출 인식이 이제 9월 달부터 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이 나타나게 될 때는 또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많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 이익률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 사업 구조상 이 재고가 많이 없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투자도 큰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현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우량한 재무 구조 이런 것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외에 그런 어떤 제품 다각화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 재편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올해 실적 컨센서스로 보면은 지금 매출액 그 컨센서스가 좀 낮아져서 그 매출액이 1,7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400억 정도 수준인데요. 그래서 PER로 보게 되면은 뭐 올해 기준으로는 8배 수준이라 거의 역사적 그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사업 재편도 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량한 재무 구조 그리고 밸류에이션 좀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갤럭시 노트 7 흥행과 함께 또 하반기에는 아이폰 신제품까지 출시가 되는 만큼 관심이 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입니다. 우량한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. 주가 워낙 낙폭과대한 상황에서 조금 관심 가져볼 시기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블루투스 신제품까지 발표가 되면서 제품도 다각화되면서 포트폴리오의 재편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슈피겐코리아 오늘 스몰캡 관심주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윤정선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